곱셈 공식이라고 배우는데 이런 곱셈 공식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푸느냐? 외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머릿속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외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머릿속에 그냥 새겨지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작정 이런 것을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죠. 그런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창의력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단지 답을 낸다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응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건. 이거 아마 인공지능에 넣으면 너무너무 잘 풀어줄 거예요. 개봉치고님, 답이 10cm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겠죠? 맞아, 아니에요. 10cm면 너무 쉽죠. 감을 잡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직관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사실 직관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 논리가 작동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공식 없이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해봐요.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파란 물의 부피가 같을 때 원뿔의 높이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확히는 안 써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피 공식 몰라도 풀 수 있나요? 그렇죠. 부피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원뿔의 부피 공식, 원뿔 부피.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게 높이, 이게 r이 밑면의 반지름. 양쪽 물의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다고 쓰고, 이쪽 물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서 빼야죠. 3분의 1 파이, 이 아래를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r 제곱 h 빼기, 위에 또 원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r1이라고 놓으면 r1의 제곱, 그 다음 h인데 h가 8이네요. 이렇게 곱한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이것은 h 빼기 2니까 3분의 1 파이. 근데 또 이걸 알아야 돼. r2라고 할까요? r2 제곱, 그 다음 높이가 h 빼기 2. 그리고 이제 r1이나 r2는 뭐 r에 관계된 거잖아요. 여기가 r이니까 r과 비례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걸 다 집어넣고 이걸 푼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복잡하고 재미가 없잖아.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막 공식을 써서 막 계산을 하고 하는 건 머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좋은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들을 알고 있어야죠. 우선 이제 쉬운 거 아는 거가 뭐냐면은 닮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닮음. 닮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닮았다. 러니님, 아빠, 아들, 그렇죠. 닮았다라는 것은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똑같다. 탁탁탁탁 나오시네. 그래서 닮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나, 이게 이제 확대하면 딱 겹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두 개가 닮았다. 그럼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무엇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레이쇼예요. 몇 배로 확대하거나 몇 배로 축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닮음을 표시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6이었다. 어떻게 닮았는가를 나타내는 게 레이쇼로 나타내는 거죠. 3대 6으로. 이 두 도형은 3대 6이다. 이게 바로 닮음 비예요. 닮은 비를 말을 할 때는 항상 무엇로 말을 하냐? 길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닮은 비예요. 이게 만약에 2였다. 그럼 여기는 저절로 바로 2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만약에 7이었다. 그럼 이 길이는 그냥 바로 2배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죠. 3대 6이다. 결국은 이제 이걸 쉽게 쓰면 1대2죠. 이건 1대2 같은 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래서 이 모든 게 3대 6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닮음은 길이에 관한 건데, 만약에 이 속에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면적비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3대 6이면 면적비는 그대로 3대 6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 3의 제곱 대 6의 제곱이고, 쉽게 쓰면 1대 2의 제곱이니까 1대 4. 길이가 2배가 되면은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근데 왜 제곱이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면적하면 떠오르는 거? 면적하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직사각형 면적은 정확히 제곱배예요. 왜냐하면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직사각형 면적으로 하면 2배의 제곱. 그러니까 4배가 돼요. 만약에 3배였으면 9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직사각형을 보면은 이 직사각형에서 이 면적이 차지하는 거나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면적이 차지하는 거나 똑같은 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건 간에 면적은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피의 비를 쓰면은 3대 6 그대로 닮은 비를 놓고 이거에 이런 걸 그리고 또 하나를 길게 그려서 이게 확대하면 딱 겹친다는 가정하에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6이었다. 그럼 이 부피의 비는 뭐예요? 1대 2의 세번곱. 그러니까 1대 8. 아주 좋아요. 표면적은 몇 배가 되겠느냐? 표면적. 3대 6의 제곱배.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길이니까 1차원. 그러니까 1번 곱. 면적은 2차원. 그래서 여기 제곱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부피는 3차원. 이렇게 되는 거. 차원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요. 이 문제에서 변하지 않는 거 뭐예요? 그렇죠. 원, 뿔 똑같죠. 물의 양 똑같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물의 양과 뿔 부피하고 이것은 똑같아요. 여기서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뿔 부피 대 물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길이에 비해 세번곱이니까 이 길이의 비는 우리가 나와 있죠. 전체 길이를 h라고 놨으니까 이걸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h를. 여기 길이는 원뿔이 2개가 보이죠. 아래에서 보이고 위에서 보이고. 그럼 이것은 h 빼기 2. 그러니까 작은 원뿔은 h 빼기 2 길이의 비가, 큰 원뿔은 h. 그러면은 뿔 부피 대 물,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것은 전체가 h 대 물이 h 빼기 2. 이것은 길이의 비고 부피의 비는 어떻게 돼요? 부피의 비는 세번곱 한 거. 그러니까 h의 세번곱, 이거의 세번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의 뿔 대 물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뿔하고 물하고는 닮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똑같이 뿔이고 뿔이니까 확대하면 닮았는데 여기서는 닮지가 않았어요. 왼쪽 그림에서 닮은 건 뭐하고 닮았어요? 좋아요. 비어있는 뿔, 물이 없는 공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위의 뿔과 큰 뿔, 이건 닮았으니까 뿔 대 작은 뿔, 비어있는 거죠. 빈 곳. 이것은 알 수 있어요. 몇 대 몇이에요? 뿔은 이건 쉽죠. 똑같이 h 세번곱. 작은 뿔은 8의 세번곱.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근데 작은 뿔이 아니라 원래 알아야 할 것은 물이죠. 물. 뿔 대 작은 뿔은 이것 대 이것이에요. 그럼 여기 물은 뭘까요? 아, 좋아요. 잉그리트님. 빈 것을 뺀 거. 그러니까 h 세번곱 빼기 8의 세번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빠져도 되지. 뿔 대 물은 똑같이 쓰면은 h 세번곱 대 h 세번곱 빼기 8의 세번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잠시 우리가 A 대 B를 보면은 레이쇼가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에 2배를 하면은 이것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3배를 하면 이것도 3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대를 할 수 있어요. A 대
B 대 A 빼기 B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어. 또는 A 더하기 B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A가 2배가 되면은 A 빼기 B도 2배가 돼. 왜냐하면 이것 2배, 이것 2배가 돼서 이 전체도 2배가 돼. 더하기 한 것도 2배가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레이쇼를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풀 대 빈 곳. 이것이 H 세번곱, 8의 세번곱. 그럼 물은 당연히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이게 3배가 되면 이게 3배가 되고, 이게 10배가 되면 이게 10배가.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 뿔 부피하고 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레이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뿔하고 물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똑같으려고 하면은 앞에가 똑같으니까 뒤도 똑같아야 된다. 그죠? 이 둘이 같으니까 H 빼기 2의 세번곱하고 H 세번곱 빼기 8의 세번곱은 같다 이거예요. 세제곱은 정육면체만 그런 건 아닌가요? 원뿔의 부피인데 왜 세제곱 정의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는 2차원으로 설명을 했었지만 3차원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면체와 이 육면체,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10이었어요. 길이로는 5배죠. 확대했으니까 이것도 5배, 이것도 5배. 그런데 왜 원뿔도 그러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원뿔 2개가 보이죠. 이 원뿔도 닮은 비는 5예요. 이건 확실하죠. 5배로 확장시켰으니까. 직육면체에서 이상한 원뿔의 비율은 이쪽이나 오른쪽이나 큰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3번곱 배가 되는 거예요. 쭉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우리가 뭐 곱셈 공식, 근해 공식 등등 해가지고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를 우리가 외워서 풀었다.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외워서 풀었으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독자님들 중에 40대, 50대 지금 못 외우죠. 안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걸 풀어내야겠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쉬운 걸로 보면은 A 더하기 B의 세번곱 이걸 한번 해보자. 직접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A 더하기 B예요. 각 변이. 그럼 이 부피가 A 더하기 B의 세번곱. 이제 만약에 여기서 A가 이만큼이 있고 이게 B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A 이만큼이 있고 저쪽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분해해서 우리가 보려면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깨봉해서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걸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A 세제곱에서 얼마를 변화를 시키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느냐 이걸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을 제가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A고 이게 A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해서 높이도 A. 그러면 이렇게 큰 정육면체를 만들기 전에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봐요. 여기다가 한 면을 B만큼 늘렸어요. 근데 한 면만 늘리면 안 되죠. 어디도 늘려야 돼. 위로도 늘려야 돼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또 어디를 늘려야 돼? 뒤로도 늘려야 돼. 이 느낌 알죠? 잘 보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를 붙였냐면 3개를 붙였죠. 뭐를? 하나가 B고 면이 A 제곱이. 이걸 붙였죠? 이거의 부피는 그렇죠. 좋습니다. A 제곱의 B. 그렇죠. 왜냐하면 A라는 면 옆에 B만큼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몇 개? 3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어있는 곳이 여기, 저쪽이 이쪽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막대 3개를 갖다가 우리가 더해야 돼. 막대 하나를 칠해볼까요? 막대 하나를. 이 막대 하나의 부피는 그렇죠. 이게 B제곱 이렇게 옆으로 막대니까 A에 B제곱을 붙인 거죠. 그게 3개니까 여기에 더하기 3A B제곱 이거죠. 이게 이제 막대 길이 막대 두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더해야 돼요. 어디가 비었어요?
이건 뭐예요? BBB. 꼬마네모. 맞아.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천천히 해서 그러지 한번 보고 나면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의 세번곱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A에다가 이 뒤를 변화로 보는 거지, 변화. 근데 각 변에 다 B씩 올려야 되니까 그 변화는 각 면에 3개씩 붙이는 거. 그리고 모서리들에 3개씩 붙이는 거. 그리고 제일 꼭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A 플러스 B의 세번곱이다. 이걸 정리해서 한번 했으면은 앞에 거에다가 변화를 더하는데 세 면이니까 여기까지 왔죠. 세 면. 그러다가 B를 착 늘리는 거. 그 다음 세 개의 막대 더하기 꼬다리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응용을 하나 하면 A 빼기 B의 세번곱을 쓰면은 그냥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늘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줄었느냐를 물어볼 때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늘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A 3승에다가 그대로 3A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B만큼 늘은 거죠. 여기다 3A에다가 마이너스 B만큼 늘은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똑같죠.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 고등학교에 가면 곱셈 공식이라고 배우는데 이런 곱셈 공식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푸느냐? 외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머릿속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외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머릿속에 그냥 새겨지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H의 세번곱 빼기 8의 세번곱. 아까 여기까지 왔었어. 여기서 이제 H를 구하라는 건데 이걸 보면은 여기가 H가 하나가 있었고 이게 변화예요. 마이너스인데 그냥 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쉽죠. 지금부터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외운 거를 대입하는 훈련은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건 훈련도 아니지. 외운 걸 대입해서 하는 것은 기계한테 시켜야겠다는 게 바로 생각이 떠올라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 걸 하면. 큐브 떠올릴 수 있었죠. H의 세번곱에다가 얼마를 더하는데 얼마를 더해요? 옆면. 3개의 옆면. 면이 이거고 그 다음 별 늘리는 거. 그 다음 3개의 기둥. 막대라고 했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이거의 세번곱. 만약에 이걸 별이라고 했을 경우. 아까 한 거죠? 이거 쓰면은 그냥 H 세번곱. 여기가 별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H제곱 더하기 여기는 4니까 12H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세번곱이니까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로 고쳐야겠네.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하고 결국은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같다. 그러면 이거하고 같다예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빼기로만 보면은 여기 6H 이거 빼기 12H 더하기 8하고 여기 8의 세번곱하고 같다 이거죠. 여기를 빼기로 썼으니까 양쪽을 빼기로 쓰다 보면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생각을 하죠. 좀 쉽게 6H 제곱 빼기 12H 여기는 8에서 8의 세번곱을 빼는 거니까 8이라는 게 공통이죠. 8 하나에서 8을 제곱번복 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더하기 8 한 개에서 8 제곱번기를 빼는 거예요. 8이 있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빼기 12H 빼기 8 곱하기 63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6으로 나눌 수가 있죠. 6으로 전체가 이거 나누면 여기가 2 6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2로 나누고 여기는 3으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면 21 이렇게 되는. 그래서 H제곱 빼기 2H 빼기 84는 0. 이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 식이 나와서 H를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한 거야. 닮음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A 더하기 B의 세번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게 나왔는데, 이 H가 얼마이냐? 아, 최오스카님. 인수분해 안 하겠죠? 아주 좋아요. 벌써 이 깨봉식을 터득을 하셨군요. 사실은 이렇게 이걸 풀면은 2차식이라 답이 2개가 나와요, H가. 2개의 수가 나와요. 그 2개의 수에 이게 바로 합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수의 곱이에요. 그 두 수를 구하라는 게 이 식이에요. 합이 2이고 곱이 마이너스 84인 두 수를 알아내라. 예를 들어 2개의 수가 있는데 2개의 수를 별과 어떤 네모라고 해요. 이 2개의 수를 알아맞혀라. 이거죠. 그러면 2개의 수를 알아맞추라고 암호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X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야. 블랙 상자로. X는 별이고 2개니까 X는 네모다.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 두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또는이죠. X는 별이거나 또는 X는 네모. 이런 2개의 수인데 그러면은 같다? 뭐예요? 차이가 없다. 좋아요. 그래서 X와 별은 차이가 없다예요. 그죠? 또는 X와 어떤 두 번째 수 네모와의 차이는 없다. 그러면은 개봉 커리큘럼은 5어 매직이라는 거예요. 0과 0이 있으면 또는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둘을 곱하면은 0이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쓸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니까 이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한다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별 X 빼고 네모 X 빼니까 별 더하기 네모의 X를 빼는 거지. 그 다음 끝에 별과 네모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곱해지니까 별 곱하기 네모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로 이게 된다. 아, 이 식을 보니까 합이 있고 곱이 있는 합과 곱을 알려주고 X를 구하라는 식으로 바뀌었구나. 2차, 이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X가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거니까. X라는 심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방정식인데, X가 별과 네모이다. 그럼 이렇게 바꾸고 하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암호화를 하는 것 같죠. 암호화. 합이 여기 나오고 곱이 여기 나오면은 그 X를 맞추는 게 바로 이 식이에요. 우리가 합을 알고 곱을 아는데 합과 곱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2개의 수를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원래 이 문제는 여기서 나왔죠. 원래 이 문제는 이 2가 합이었고 이 마이너스 84가 곱이었는데 이게 합을 아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합을 아는 순간. 평균. 아주 좋아요. 우리가 M이라고 쓸게요. 평균. 곱을 아는 순간 우리가 생각나는 그림이 뭐가 있어요? 곱하기는 직사각형. 그래서 이제 2개의 수를 하니까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2개의 수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작고 하나가 이렇게 크고 이 2개의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합과 곱. 합을 안다는 건 평균을 안다는, 이 2개의 평균은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겠죠. 이 길이는 알아요. 해봉 최고님, 합의 반. M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 반. 여기서 그러면은 이 답은 우리가 금방 쓸 수 있죠. 답은 이 길이를 알기 때문에 답 하나는 여기서 이만큼 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만큼을 더하는 거고. M 더하기 이 길이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D라고 해요. 이 길이도 당연히 D겠죠. 그러니까 M 더하기 D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M 빼기 D가 있어요. 이게 2개의 답이에요. 근데 벌써 M은 우리가 알고 있죠. 평균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합의 반. 이제 무엇만 구하면 돼요? 평균과의 차이만 알면 돼. 차이가 양쪽으로 똑같죠. 평균이니까.
하나는 이보다 작고 하나는 이보다. 그래서 이 D, 이것을 평균과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평차라고 우리가 이제 개봉해서 쓰죠. 자, 그러면 D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D 구하기. D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D를 구하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 곱하기는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을 그려놓아야 우리가 곱을 할 수 있어요. 한 변은 이렇게 있고 이 밑에 것을 아래로 쭉 내려요. 쭉 내리면은 이거하고 같죠. 그 다음 여기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이 면적은 알아요. 주어졌으니까 벌써.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D를 구하는데 또 하나가 아는 게 있죠. 뭘 알아요? M을 알아, M.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띄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를 알으니까 길이 하나를 아는 걸로 정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고 싶은 건 이게 D죠. 그러면 정사각형 알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도 알고 그러면 여기 꼬마 네모의 넓이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꼬마 네모는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빼기 이거. 근데 이걸 여기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아. 직사각형. 경 빼기 직이야. 꼬마 네모는 식으로 쓰면은 M 제곱. 맞아? 평균의 제곱. 빼기 직사각형. 우리가 곱이라는 거 아니에요. 곱. 이렇게 된 거야. M 제곱 빼기 곱. 그러면 D는 뭐예요? 이 한 변을 우리가 D라고 했으니까 D는 정사각형의 뭐예요? 뿌리. 그렇죠. 그래서 D는 루트 M 제곱 빼기 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빼기 직사각형이 꼬마 네모인데 이 꼬마 네모의 뿌리가 평균과의 차이예요. 자, 이제 답을 써볼까요? 합이 2이고 곱이 마이너스 84예요. 그러면 합이 2인 순간 평균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1.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더하기 얼마, 1 빼기 얼마. 이건데 이게 여기가 D죠. 차이. 이 차이는 루트 정사각형 1의 제곱 빼기 직사각형. 직사각형 빼기 8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루트 85가 돼요. 하나는 1 빼기 루트 85고 하나는 1 더하기 루트 85예요. 빼기는 우리가 길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1 더하기 루트 85. 이게 정답. 루트 81이 9죠, 9. 그러니까 10 비슷하네. 처음 감으로 맞추셨던 최오스카님이셨던가? 대봉치고님, 답이 10cm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남이 한 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를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쭉 거꾸로 훑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와서 이 H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뭐 빨리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하나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거예요. 첫째는 이걸 공식을 써서 하지 말고 레이쇼,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필요 없는 거 다 없애고 부피는 닮음비의 세제곱이다. 그 다음에 세제곱이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을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로. 세 번째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 개의 수를 맞추는 수수께끼로 생각을 하면은 x 빼기 하나, x 빼기 또 하나 한 번에 나타내니까 곱한 것이 0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 식을 보면 이제 거꾸로 가운데 있는 거 합이고 뒤에 있는 거 곱이구나. 여기까지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과 곱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수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을 오늘 한 거예요. 이걸 쭉 하면 리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 바뀌고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가 아니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